네, 2023년 11월 3일 이정훈입니다. 가자 지구 전쟁, 이스라엘 군 주도로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2단계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그랬는데 2단계 전쟁 최소한 6주 뭐 그렇게 잡았는데 더 빨리 끝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이스라엘 전선을 만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반이스라엘 전선 결성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관심은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번에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가자지구 작전, 철검 작전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죠. 어제 날짜로 11월 2일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한 6시간 늦게 갈 겁니다. 지금은 아침쯤 됐겠네요. 지금 11월 3일 5시쯤 됐습니다. 오후 5시.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이 이스라엘 군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있으며 그 포위된 가자시티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바다로부터, 바다에서부터도 이스라엘은 항공모함이 없어요. 근데 바다 쪽에서 아마 전투하면서 미사일을 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다에서의 공습 지원, 공중에서의 공습 지원이 있어서 전투를 아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상전 개시 이후 숨진 이스라엘 군인은 18명이다. 상당히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우리는 전투의 정점에 있다.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가자시티 외곽을 통과했다. 통과했다는 것은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해서 안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뉴스는 기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육군의 병과가 있죠. 전투병과를 얘기할 때 보포기 공통 얘기합니다. 보병, 포병, 기갑, 공병, 보포기, 공통, 통신, 보포기, 공통. 예. 이 공병이 전투병과란 거를 의외로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헌병도요. 군사경찰이, 요즘은 군사경찰이지. 군사경찰이 전쟁 시에는 전선에서 후퇴하는 병사들이 있으면 뒤에서 있다가 나고하는 탈출하는 병사가 있으면 쏴버리죠. 헌병도 전쟁 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평시에야 뭐 이렇게 의식이나 치르고 뭐 행사나 치르는 헌병이지만 전시에는 다릅니다. 공병도요. 시설 공병이 있고 전투기 공병이 있습니다. 시설 공병은 각 부대에 필요한 뭐 건물 짓고 도로 닦고 하는 그런 건설 부대라고 보시면 되고, 전투 공병은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의외로 격전지에 들어가면은 많은 공병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뢰가 딱 걸려 있다. 그 지뢰를 어떻게 일일이 칼로 찔러갖고 찾아서 꺼냅니까? 그럴 때는 이제 한국군이 갖고 있는 코프소 같은 장비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저 도로 닦을 때 아스팔트 포장할 때 보게 되면 큰 롤러가 이렇게 가면서 아스팔트를 다져주잖아요. 그것처럼 큰 롤러를 단 게 그냥 땅을 밟습니다. 밟으면 터지죠. 지뢰들이. 근데 그 폭압을 견디도록 롤러를 만든 거예요. 물론 몇 번 터지고 나면 롤러가 이제 교체를 하죠. 그 전투 공방이 뚫어져야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미클릭이라고 하는 장비는 빵 쏘면은 줄줄이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야. 주르륵 폭약을 단 것들이 쭉 연결돼서 툭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일시에 터트리면은 땅속에 있는 지뢰가 빵 터지죠. 그러면 그 지역은 안전하니까 글로 지상병력의 선두인 기갑이 돌진하는 겁니다. 기갑이 돌진하면 그 다음에 기계화 보병이 따라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통신부대가 따라가면서 계속 통신을 연결해줘야 되죠. 지금 우리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이거는 수많은 곳에 기지국이 있기 때문이고, 적진에 들어가면 기지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부대가 따라가면서 이동기지국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이 찍어온 적진 정보를
바로 전방에 있는 부대들이 받아서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구나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갑차를 따라간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병, 장갑차 부대, 포병은 또 계속 앞으로 쏴줘야죠. 쏴주고 포탄으로 그냥 때려주면 그때 전투공병에 들어가서 지뢰제거든 뭐 건물이든 막 부시면서 길을 내주면 기갑이 뚫고 들어가고 그 뒤에 장갑차를 딴 보병이 따라 들어가고 통신이 따라하면서 계속 연결해주면서 이게 전투 보폭이 공통입니다. 지금 가자시티 전투에서 앞장서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육군은 전투 공병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이 전투 공병이 다양한 종류의 로봇과 폭발물을 사용해 가자 메트로라고 하는 땅굴들을 폭파하고 있다. 이미 이제 확보한 정보 가지고 공습으로 파괴한 터널도 많지만 이렇게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투 공병이 들어가서 지금 때려부순 터널이 100개가 넘는다. 이 가자 메트로는 500km 총연장 길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딱 들어가면 곳곳에 부비 트랩, 부비라고 하는 거는 얼간이, 멍청이 이런 거죠. 멍청한 놈이 걸리는 게 부비 트랩입니다. 폭발물, 전기 딱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헤드랜턴 키고 들어가겠지만 그건 내 위치를 노출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가스를 넣는다든지. 사실은 이 땅굴 전투는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하죠. 하나는 아이젠하워가 영국을 무대로 독일군을 걷어내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등등을 하는 아이젠하워 중심의 유럽 원정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싸우죠. 그 전쟁은 해군 제독인 니미츠가 주도합니다. 그 바다에서 일본 해군 연합함대하고 태평양 함대가 붙으면서 계속 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섬들을 일본이 차지했는데 그 섬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미 태평양 함대가 해병대를 내려주면은 그 섬에 있는 일본 육군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계속 일본을 걷어붙이죠. 그때 태평양에 있던 많은 섬에 일본 육군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미군이 상륙할 걸 대비해서 이 섬에 굴이 많으니까 굴을 파고 들어가서 기관총을 거치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하면은 상륙작전을 하고 난 다음에 화염방사기를 썼습니다. 화염방사기는 쉽게 말하면 휘발유를 쫙 분사해주면서 불을 붙이면 확 나가는 뭐 우리 모기약 또는 부탄가스에다가 촥 나게 한 다음에 불 붙이면 확 켜는 거랑 같은 원리죠. 그 화염방사기에 각 섬에 있던 일본군들이 많이 녹았죠. 땅굴에 있는 걸 그렇게 잡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는 가자 메트로에 가서 공병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을 작살내고 있죠. 쉽게 이렇게 설명하네요. 이스라엘군 부총참모장 지내니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터널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를 찾아 봉쇄하거나 연기를 집어넣어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마스가 그 터널 안에서 버티면은 그건 죽는 거고 나오면은 잡히거나 사살되는 거죠. 뭐 스펀지 폭탄 얘기도 나왔는데 아직 그 보도까지는 안 나왔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가자 지구의 모든 터널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죽거나 항복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작전을 보면요. 가자가 이렇게 남북으로 길쭉합니다. 근데 그 중간쯤에 와디 계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설명드렸는데 와디는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비가 안 오잖아요. 저는 한번 그 중국 한참 다닐 때 중국도 비가 많이 안 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갑자기 와요. 근데 비포장 도로인데 저희 차가 가고 있었던 그런 길이야. 근데 그게 비가 오니까 그 중국도 건조한 지대는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 비가 오면 그 비가 다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데 그게 바로 길이더라고요. 우리 차가 빠져나오게. 그 길이 순식간에 하천이 되더라고. 그 일로 빠져나와서 기다려야죠. 그 물이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또 싹 빠져요. 그런 식으로 비가 안 오면 건천이다가 비만 오면은 하천이 되는 곳이 건조지대는 있는데 그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와디라고 합니다. 이 가자지구가 남북으로 길쭉한데 그 중간쯤에 와디 계곡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강이고 안 오면 항상 이렇게 낮은 곳이니까 글로 이제 물류가 다니는 도로가 되죠. 이 와디를
이스라엘군이 처음부터 공격을 할 때부터 이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와디 남쪽으로 가라. 계속 24시간 시간 주겠다. 9시간 주겠다. 6시간, 3시간. 그 시간은 공습 안 할 테니까 가라 하면서 계속 몰았죠. 그때부터 시간을 더 충분히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0월 7일날 공격을 당하고 29일날 진입했으니까 한 20일 이후에 20일 동안 시간을 준 거죠. 그리고도 안 나간 사람들은 하마스랑 같은 세력으로 보는 거죠. 영국 속담에서 오리처럼 행동하고 오리처럼 꾀꾀거리고 오리처럼 숨어 있으면 오리다. 사냥꾼은 쏴도 된다.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와디 계곡 이하로 딱 보내놓고 와디 계곡을 이 가자 지구가 누차 말씀했지만 서울의 절반, 뭐 강남 크기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강남에도 가게 되면 대모산 있고 청계산 있고 뭐 곳곳에 선릉같이 녹지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자시티 인구가, 가자 지구 인구가 200만 조금 플러스입니다. 우리 강남 인구만 해도 500만은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 자연지가 있잖아요. 와디 같은 경우는 자연지죠. 그걸 딱 이스라엘이 일종의 무인지대니까 거기를 먼저 점령한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길쭉하니까 여기서 바로 자르고 들어가면 돼. 그리고 와디 남쪽에서 북쪽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차단, 공습은 하지만 거기서 이제 와디 남쪽은 안 때리니까는 뭐 지원군이 오거나 물자를 보내는 건 공습으로 때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난민이 선량한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둬놓은 세력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서 속아내고 있습니다. 속아내고 있다. 뭐 항복 안 하면 다 죽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18명 죽었다. 그러면 하마스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땅굴에서 나오지 않고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0이 2개는 더 붙다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100여 개의 땅굴을 잡았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초기 전투가 힘들지 그다음 익숙해지면 점점 빨라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6주를 잡았는데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다. 막 빠르면 1주 안에 거의 땅굴 다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확인 작업으로 5주간 할 수도 있겠죠. 또 혹시 뭐가 있을지.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역 부대하고 지금 예비군들이 전 세계에서부터 다 들어왔잖아요. 그 친구들을 지금 뭐 군복 입혀갖고 가자지구로 따지면 가자지구에서 동쪽이지. 동쪽으로 거기에 네게부 사막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리틀 가자라고 해서 가자를 몸뜬 가자 지역을 범뜬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가전 연습을 시키고 있죠. 그 예비군 한 30망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뒤지면서 그 다음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마스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정화 작전을 그건 꽤 오래 갈 겁니다. 그럼 와디 남쪽에 있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건 앞으로 문제가 되겠는데 순수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둬야 됐지만 거기 분명히 하마스가 섞여 있을 텐데 그것을 잡는 작업을 2단계로 하겠죠. 그래서 현역은 와디 남쪽으로 가서 그 세력을 잡고 예비군들이 와디 북쪽 가자시티를 점령하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3단계 작전 그렇게 될 거라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작전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고 철검 작전은 준비가 많이 된 작전이다. 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지금 와디 남쪽에서 지원하는 세력들로 보이는 거를 공습으로 때려버리니까 뭐 민간인들이 죽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하마스 쪽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9,000명 넘었다. 10,000명 육박한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10월 7일 기습을 당할 때 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랬는데 현재 다시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683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정확하지는 않지만 683명이고 그 중에 절반이 스마트 펜스를 지키던 경찰 그리고 그 후방에 있던 군인 경찰이 331명이고 민간인은 비슷한 숫자. 그러니까 군인 경찰이 절반, 민간인이 절반 죽었다. 그리고 이번 작전하면서 18명이 숨졌다. 그러면 이건 어쨌든 한 700명 정도 이스라엘은 희생이 됐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10,000명 정도. 이스라엘이 1,000명 희생됐다고 잡아도 하마스가 몇 명 죽었는지 지금 알 수도 없죠. 네, 그런 교전 차이를 보이고. 그러니까 기습이 없었다면은 더 정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철검 작전에 대해서
반이스라엘 세력이 연대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궁금한 건데, 지금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뭐 반군 세력이라고 할까, 그 세력들은 또 반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칠 것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남쪽에서는 가자랑 싸우고 북쪽에서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헤즈볼라가 상당히 시키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헤즈볼라의 리더가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시간쯤에 아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겠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었어요. 이유는 헤즈볼라 활동을 하다 숨진 사람들 추모 행사를 하는 거에 나타나서 연설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헤즈볼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가끔씩 때리긴 때렸는데, 하마스처럼 막 직접적으로 특공대식으로 때리기보다는 뭐 RPG-7이나 그라드 또는 카츄샤 방사포 이런 걸로 쏘는 걸로 해왔었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뭐 대충 막아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즈볼라가 할 수 있는 것도, 헤즈볼라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보는데, 이들도 사실은 하마스보다도 특별히 전투력이 더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칫 들어왔다가는 또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쳐서 헤즈볼라가 크게 당할 수도 있죠. 헤즈볼라가 움직이는데 하마스는 이번에 아마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예멘입니다. 예멘에 후티라고 하는 반군이 있어요. 후티는 지금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슨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를 홍해에 들어와 있던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요격미사일 아마 SM-3 같은데 쏴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후티도 이스라엘을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멘 후티는 너무 머니까 미사일로 쏩니다. 근데 후티가 반이스라엘은 맞는데, 이 후티는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가 하면은 사우디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 후티의 뒤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죠. 근데 그 후티에 반대하는 세력을 사우디가 지원하면서, 사우디가 카타르, 오만, 바레인, UAE, 쿠웨이트 5나라, 더하면 6나라를 묶어서 연합군을 2015년에 만들었어요. 후티랑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후티가 강해지면 예멘에서 막 공습을 때리다가 2021년에는 이런 나라들이 걸프 협력기구 GCC라고 만들었는데, GCC 통합전투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6개 나라가. 그래서 후티가 많이 움직이면 GCC가 때립니다. 사우디가 때립니다. 이 후티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을 상대하는 게 사우디입니다. 지금 이란을 믿고 헤즈볼라가 움직이고, 이란을 믿고 하마스가 움직이고, 이란을 믿고 후티가 움직이는데, 아주 재밌는 거는 이 후티는 그 전에 이라크에 있었던 IS라고 하는 세력이 있죠. IS를 굉장히 싫어하는 조직이었어요. IS를 아주 비난해왔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스라엘은 같지만은 반이스라엘 세력끼리 서로 같은 입장이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이 후티는요, IS, 그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9.11 테러였던 알카에다를 위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미, 반이스라엘은 같은데도 또 이게 정파 싸움이 있습니다. 친이란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란이 이걸 다 묶어서 반미, 반이스라엘로 묶어내느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에는 지금 GCC 통합사령부가 또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뭐 학생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인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죽인다 해서 뭐 시위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시위는요, 이제 미국의 정부 입장하고 다르니까 많은 언론이 보도되는데, 이거는 찻잔 속의 폭풍일 뿐입니다. 1976년도에 미국이 퍼싱2, 소련이 SS-20 IRBM을 유럽에 배치하면서 막 긴장이 올라갈 때, 서독의 학생들은 미국이 퍼싱2를 배치했다고 반미 양키 고음 시위를 엄청 일으켰어요. 그 냉전 와중에 서독에 똑똑하다고 하는 대학생들은 반미 시위를 일으켰지만 이거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대학에서 반이스라엘 시위하는 거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지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 GCC 통합사령부를 지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1년 문 대통령이 여기 갔을 때 그때 아마 후티가 우리 문 대통령이 UAE 갔을 때 그때 왕세자 만나기로 했었는데 왕세자가 문 대통령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걔네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UAE가 그때 사드를 문재인 정권은 사드를 미국이 배치해 준 거를 환경영향 평가를 아직도 안 해줘갖고 아주 나쁜 정권 짓을 했지만 그때 UAE는 미국한테 돈 주고 샀어요. 그 사드를 갖고 있다가 그 날라오는 걸 요격해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문재인을 만나기로 한 걸 못 만나고 문재인 혼자 그 원자력 발전소 가서 우리가 지어준 거 그거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문 대통령이 GCC 사령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정권도 저랬기 때문에 그건 어떤 설명이고 어쨌든 간에 아랍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를 다 묶을 만큼 강력하게 돈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은 딸린다. 그거 하기에는 이란과 덩어리가 비슷한 사우디가 훨씬 더 많은 돈으로 후티를 제압하고 뭐 이스라엘을 지원까지는 안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후티는 별 힘이 못 쓰죠. 예멘에 같이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힘만으로 하마스는 충분히 잡아가고 있고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활동하지만 레바논 정부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저게 날뛰게 되면 또 이스라엘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자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관심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대만 해협 사태가 굉장히 위협하다가 요즘 조용해졌죠. 중국에서 리커창 전 총리 죽고하면서 조용해졌고 북한이 요즘 오히려 조용한데 여기에서 뭔가 터질 수도 있다. 지금 세계적인 4대 화약고는 한반도, 대만 해협, 가자지구, 동유럽이었는데 두 군데가 터졌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큰 진전을 못 보이니까 지금 CTBT 비준 철회 법안까지 만들어서 이제 다시 도발을 하고 있는데 어떨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이스라엘 문제는 빨리 끝날 거고 이쪽에는 지금 일본이 기시다 총리가 동지국 규합에 나섰어요. 동지국이라고 일본 언론이 표현한 건데 필리핀이나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들이 다 중국의 압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반중국 동맹까지는 아직 만들기 위해서 계속 동지국을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전에 인도하고 관계를 맺어서 쿼드를 만들어낸 게 사실은 일본이 먼저 했거든요.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아베 총리가 시작했다가 쭉 이어와서 그게 미국에서 쿼드가 된 건데 지금 동남아 국가들을 묶어서 반중국 라인을 기시다가 만들고 있고 또 한일이 지금 단단하고 또 우리가 북한을 상당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뭐가 터지면은 여기는 우크라이나도 아니고 대만도 강하고 우리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중국이 어떻게 날뛰지는 못하겠죠. 북한은 날뛰면 좋죠. 그날 그냥 코피 터지게 돌려버리는 거지. 그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자,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의 월드컵 올림픽이 전쟁터잖아요. 가서 이거 참관해야 된다니까. 무관이 지금 계속 페이퍼 쓰고 보고서 올리고 그래야 돼요. 우리 국정원도 올리고 참고해가지고 철검 작전이 어떻게 진행됐고 정보를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얘네들이 저 하마스의 땅굴을 발견하면은 드론으로 와서 때려버렸잖아요. 드론은 위에서부터 때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봇 집어넣고 하는 거잖아요. 병력은 안 집어넣고 이런 거 갖고 딱 준비했다가 북한이 도발하면은 4군단이 도발했다 그러면은 저 개성 후방에 있는 4군단 본부를 작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황주 쪽이지. 개성에 있는 1군단이 까불었더니 1군단 그냥 작살을 내버리는 거지. 2군단이구나. 그 다음에 중부전선에 5군단, 그 다음에 동부전선에 1군단이 그럼 그런 작전 계획을 준비해야 됩니다. 철검 작전에 대한 연구가 좀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